2019년 10월 14일 경주 포커스 뉴스 브리핑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영상, 오늘 아침, 오늘 수능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경주 여고 앞에 풍경입니다. 제가 이 경주 여고 앞에 한 7시쯤 도착해서 7시 한 40분까지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예상은 사실은 후배들의 열띤 응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그 경주고 앞에는 후배들의 응원은 없었습니다. 경주 고등학교 앞에는 몇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선덕여고, 건화여고 선생님들이 쭉 정문 앞에 서서 입장하는, 고사장에 입장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고요. 또 시험치러 가는 딸을 꼭 이렇게 포옹해주는 엄마들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들, 이런 모습들 인상적이어서 일단 좀 담아봤습니다. 이제 시험 다 끝났으니까요. 오늘 좀 모처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특히,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 14일 오늘 뉴스 한 3개 정도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내일 있을 올해가 3.1 독립운동 100주년, 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되는데요. 내일 경주 출신의 독립운동가 중에서 유일하게 의열단원으로 가장 비타격적인 항일운동을 벌인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의열단 단원으로 활동을 했던 김종철 선생의 공적비가 내일 양북 복제관 앞에서 내일 개막식을 갖습니다. 그 선생의 출생지가 경주시 양북면 용당리인데, 공적비는 그래서 고향 양북면 복제관에 세웠고, 경시 예상 5천만 원을 드렸습니다만, 김종철 선생의 장손인 김영만 씨가 각종 기록을 찾아내서 이번에 공적비를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고요. 또 양북면 발전에 위해도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내일 전화기 시장도 참석을 해서 제막을 했는데, 그 선생의 항일운동 유족들이 찾아낸 각종 기록들을 봤더니 참으로 경이롭고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선생은 1914년에 경주의 임사립학교 남명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서울로 유학을 갑니다. 현재의 휘문고등학교 휘문의숙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했고요. 뒤에 나오는 사진이 그때 당시 현재의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휘문의숙을 졸업하면서 찍었던 졸업 앨범에 있는 선생의 사진입니다. 그 시절에 한일합,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고 본격적으로 식민 정책을 아주 강하게 펼치던 때, 당연히 그 서울에서 신문물을 봐서 선생이 일신의 아들보다는 독립운동에 이렇게 뛰어들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끝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건너가서 상해, 만주 등등에서 봉천, 상해, 만주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벌였고, 거기에 또 독립의용단에 가서 무기구입 분자금 모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1920년에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경남 합천 의령에서 분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가 일본놈 순사 부장 갑비라는 순사부장, 또 한국인 앞자리 송기석이 체포돼서 당시 의령경찰서 신촌 주재소로 연행되던 중에 작년에 공적비가 해졌던 간포의 김봉규 선생하고 둘이서 권총으로 갑비를 사살하고 이렇게 만주로 도망갔습니다. 그 이후에 간포 나정리 출신의 우리 김봉규 선생님은 다시 국내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고향에 잠깐 다니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가 돼서 1920년 11월 6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았고요. 선생은 그 이후에도 중국으로 도망가서 계속 독립운동을 중국에서 했던 걸로 나옵니다. 만주로 망명을 해서 1921년에 그 유명한 김원봉 선생과 함께 의열단에 입단을 해서 1935년 의열단이 공식으로 해체될 때까지 활동을 하고 상해, 만주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상해 정부 단원으로 일본 요인들 암살도 하는 데 관여를 했고, 또 상해 임시정부 요원으로도 활동했는데요. 이 상해 임시정부의 입법부라고 지금으로 보면 국회라고 볼 수 있는 임시의정원의 의원도 선임이 됐고, 또 의열단으로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1935년 일제에서 요 시찰 인물 36년의 요수배 인물까지 기록이 됐던 기록까지도 찾아졌는데, 이 의열단이 해산한 이후에, 그리고 1941년에 호적부가 정리된 걸로 나오는데 그때까지 활동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사망을 하셨던 건지, 또 한경북도에서 농민운동을 했던 것까지도 전해지고 있기는 하는데,
정말로 사망을 한 건지 또 사망을 어떻게 했는지 35년 이후에 국내 잠입을 해서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등등은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이 저모금 활동에 관여가 됐던 간포업 출신 김봉욱 선생, 또 함께 군사 모집을 했던 간포 8조 출신은 정내현 선생, 두 분 다 이분들은 옥고를 치고 고향에서 사셨습니다만 영국 용당 출신인 김종실 선생은 그 이후로 고향 땅을 한 번도 밟지 못했는데 내일 공직비가 세워지면서 같이 활동을 했던 동지 3명과 함께 또 공직비도 나란히 세워지는 셈이어서 이 상임시정부 100년, 수립 100년 더욱 뜻깊은 내일 제막식이 아닌가. 내일 제막식이 가서 또 유족들 주재사하고 해서 내일 또 한번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 신라환경 핵심유저 보호준비 특별법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회의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아있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 특성상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거의 그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이 특별법 제정이, 신라환경 특별법 제정이 거의 이제 원래 연내 제정이 될 거다. 9분 응선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본지 경포커스는 지난 1일날 기사에서 다음 주에 한 15일 정도로 예정이 됐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이 법 통과에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또 찬반 논란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 여상규 위원장 발언을 두고도 물론 속기록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논란은 없었다고요. 그래서 어제 법사위 전체를 회의를 무사히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참 국회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보면 일반 의원들 백혜련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사실은 통합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어제 법사위에서는 어쨌든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신라환경 특별법은 현재 경주지역에서 추진 중인 신라환경 핵심유적 보건정비 사업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김석기 의원이 밝히고 있는데요. 김석기 의원은 2017년 5월달 국회의원 181명의 동의를 받아서 발의를 했고 지난 7월 18일 국회 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전체에서 수정 가결되는 과정에서 특별회계 수장이 빠졌다든가 이래서 알맹이 없는 법이 아니냐 어쨌든 이런 논란이 일기도 했고 또 저도 그런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리고 10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 처음으로 상정이 됐다가 여당 의원들의 반대 그래서 어제 회의로 1차적으로 계류가 됐던 건데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 이런 예상 많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법사위 회의를 통과가 돼서 이제 국회 19일날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국회 본회의 통과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8일날 문광희 전체 수정을 될 때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이 법 통과를 앞두고 김석기 국회의원과 대담하는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녹화는 16일쯤 할 예정이고요. 방송은 17일부터 방송이 될 텐데 라이브는 좀 기술적으로 아직 조금 저도 좀 자신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일단 녹화 대담으로 하기로 했고요. 녹화 편집 없이 100% 방송하기로 했으니까요. 방송을 하고 여러분들께 17일부터 방송을 아마 내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또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나 또 이 통과의 의의라든가 이런 점들을 한번 김석기 국회의원하고 얘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이 경북민속문화재 제94호 경주 귀회정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강릉 경포대 또 김천 방수정 이렇게 누정문화재 10건과 함께 보물로 예고를 했는데요. 누정은 누각 정자를 합쳐서 누정이라고 하는데 이 누각은 넓게 볼 수 있도록 다락구조로 이렇게 높게 지어진 집이고 정자는 경관이 수려하고 또 사방이 터진 곳에 이렇게 지어진 집이라고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 누정은 이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고도 지각 또 실제로 절제로 완성된 뛰어난 건축물이다. 또 자연을 바라보고 정과 인간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시와 노래를 짓던 장소다. 이렇게 문화재청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귀례정에 대해서는 하여튼 건축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다. 제가 다 읽어보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경주포커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사유가 이렇게 좀 상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동면 다산리에 있는데요. 1775년 조선조 때 여주이시
지연 공파가 이 문중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공간이 없어서 이를 문중에서 의논을 하고 그래서 고발자리 가숙으로 이렇게 이 규례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보물지정 홈페이지 사유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동면 당구리에서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양동면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다가도 찾을 수가 있고요. 예, 한번 좀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니까 지정 예고가 돼서 통상 이렇게 되면 한 달 뒤에 보물로 지정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듯 합니다. 많이 추웠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뭐 워낙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렇게 춥지는 않던데요. 학생들은 많이 추웠을 것 같고 수험생들은 특히. 수험생들 여러분들이나 부모님들 모두 평소에도 좀 편안한 날이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욱더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무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주포커스 뉴스 브리핑은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